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호주에서 진행 중인 ICO를 강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이슈를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언론이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그러니까 ASIC죠. ASIC에서 글로벌 테크 익스체인지에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ICO에 대해서 현재 강제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어떤 것을 개발했냐면 교육 서비스 기반에 둔 거래 및 교환하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중이었었는데, 누가 여기 사실은 얼굴을 나왔냐면 전 호주 크리켓 챔피언 마이클 클라크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는 크리켓이 상당히 유행하는 대단한 스포츠인데, 우리나라 보면 프로야구처럼. 근데 여기 전 챔피언이 막 지지하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투자자 보호가 좀 현재 미흡하다,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ICO 모금한 금액을 전액 반환토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크는 여기 암호화폐와는 관련이 없다. 이 ICO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발표했다는데요. 호주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증권투자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태는 이유나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이미 호주에서는 금년 4월에도 5개의 ICO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5개 중단시키면서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영구 제재 폐쇄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해서 거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ICO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계속 피해 예방을 하고 있다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머니스마트라는 금융당국에서 운영하는 머니스마트 홈페이지에서 좀 암호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서 좀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호주는 현재 법적으로 ICO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서 바로 중단시키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앞선 제재나 아니면 제재보다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만 합니다. 다음 이슈는요. 국회 4차 산업특위에서 11월 정부안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4차 산업특별위원장이 이혜훈 국회의원인데요. 이분께서 며칠 전에 있었던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여당 실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 11월 안에 정부안이 나올 건데 기대가 된다. 어떤 안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나쁜 건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월 규제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이나 또 정부가 11월에 규제안을 안 내놓으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되도록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 정부도 이미 3천억 규모의 금융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요. 600억 정도의 기업 서비스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게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언론도 많이 있고 또 평가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11월에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규제 방안이 나올지 제가 어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금융 관련된 기관들의 수장들은 거의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무나 아직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 쪽 수장도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의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USD 코인을 상장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코인이죠. 그러니까 1달러의 1코인인 거죠. 그런데 이 당초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협업을 통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을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인베이스나 서클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앞으로 이 USD 코인에 대해서는 송금이 쉽고 쉽게 가능하고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없애주는 거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1대1로 그냥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우리가 핀테크 하는 거와 뭐 다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클이라는 이 회사가, 이 스타트업이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죠. 이건 이미 저 뉴스 해설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 회사가 플로닉스를 인수하고 이 서클에 대해서 중국 기업 바이두도 투자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흐름이란 게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바라본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을 없애줍니다. 가격 변동성이 없어지면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없어져 버리면 과연 많은 분들이 그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를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현재 오늘 세 번째 이슈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슈는요. 그동안 제가 꽁꽁 묶어놨던 뉴스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여권 수수료를 페트로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권 수수료로 앞으로는 2페트로 우리나라 약 13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월 평균 최저임금이 여권 수수료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페트로는 그 중국에서 중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페트로가 현재 그 암호화폐 그 리서치 회사에서 인덱스 아크맨 리서치 회사에서 투명성 부족으로 해서 사실 사기 등급으로 현재 부여를 해놓은 상태예요.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베네수엘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헤쳐나갈지 좀 궁금하기만 한데요. 경제가 어렵다고 무조건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중남미 국가나 이런 개발도상국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섯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바이두,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두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서비스인 바이두가 슈퍼체인 백서를 공개하면서 이미 6월 달에 블록체인 슈퍼체인 공개했는데 앞으로 채굴할 때 에너지 들어가는 것도 좀 감소시키고 해서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하고 6개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용화되는 내용을 모두 다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두가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한 것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안타까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